저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회사를 10년 동안 다녔었는데요. 그때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얘기들을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시면 와, 프랜차이즈가 이런 거였어? 이렇게 여러 번 깜짝 놀라면서 깨닫는 게 많으실 거예요. 일반인은 절대 알 수 없는 프랜차이즈의 민낯을 오늘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랜차이즈 본사의 물류 마진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본사가 얼마의 원자재를 사서 우리에게 얼마를 남기고 파는지 궁금하시죠? 이건 브랜드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내실이 다져진 프랜차이즈라면 보통 가맹점 매출의 5에서 10% 정도를 물류 마진으로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맹점의 매출이 5천만 원이라면 보통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본사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많이 가져가죠. 만약 어떤 프랜차이즈의 로열티가 매출의 5%라고 한다면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열티가 없는 프랜차이즈도 대부분 가맹점 매출의 최소 5%는 가져가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다만 그걸 가맹점에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물류 대금에 녹여놓았을 뿐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로열티 5%를 받는 대신 물류 마진을 안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님이 항상 억울해하는 게 있습니다. 로열티 5%라 그러면 창업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진 5%밖에 안 돼요. 이렇게 투명하게 밝히는 브랜드인데 오히려 폭리를 취하는 취급을 받으니까 이게 진짜 환장을 노리신 거죠. 이렇게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를 투명하게 밝히면 오히려 욕을 먹는 것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현실이라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면 내가 매달 매출의 5에서 10% 정도는 본사에 떼어주겠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프랜차이즈는 예상 수익을 과대포장합니다. 특히 제로비나 인건비를 너무 적게 표현해요. 이건 정말 양심 고백인데요.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을 때 예상 수익을 계산해서 브랜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때 경쟁업체들이 예상 수익 올려놓은 것들을 수시로 찾아봤는데요. 단 한 군데도 현실적인 예상 수익을 올려놓는 데가 없었습니다. 다들 제로비는 5% 정도 낮게, 인건비도 10% 정도 낮게 표현을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브랜드만 현실적인 값을 올려놓으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상 수익을 계산할 때 그 어떠한 손실도 없는 완벽한 상황을 가정해서 계산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사하다 보면 변수가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음식 이상해서 버릴 수도 있고 숙련된 직원이 그만두면 한동안 인건비가 더 나가기도 하죠. 이런 수많은 변수들을 아예 배제해버리니까 제가 계산한 수익은 실제 가맹점들의 평균 수익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죠. 물론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예상 수익을 과대 포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예상 수익을 밝히는 프랜차이즈가 있다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브랜드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예상 수익을 과대 포장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본사가 얘기하는 예상 수익은 딱 참고만 하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 프랜차이즈는 예상 창업 비용을 축소합니다. 이것도 정말 양심 고백인데요.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을 때 예상 창업 비용도 브랜드 홈페이지에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예상 수익과 마찬가지로 경쟁업체들이 단 한 군데도 현실적인 예상 창업 비용을 올려놓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 또한 아주 긍정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예상 창업 비용을 올려놨었어요. 예를 들어 조금 애매하다 싶은 항목은 무조건 별도 공사 항목으로 분류해서 창업 비용을 최대한 낮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건 저희 회사에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가입비, 교육비처럼 눈에 확 띄는 항목은 저렴하게 설정을 하고요. 정작 마진은 인테리어비나 시설비에 과도하게 녹여서 받는 브랜드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맹점 입장에서는 원래 예상했던 창업 비용보다 20에서 30% 이상 더 나오는 경우가 흔하더라고요. 이건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얼마가 나올지 100% 예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따져서 창업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지만요. 현실적으로는 여유 자금을 생각보다 좀 넉넉하게 갖춰놓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프랜차이즈는 자꾸 쓸데없이 QSC만 지키라고 합니다. 음식의 퀄리티, 서비스, 청결, 이것을 QSC라고 하죠. 저도 프랜차이즈 신입사원 시절에 슈퍼바이저를 해봤는데요. 그때 제가 가맹점에 가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QSC 시키세요. 이 얘기였습니다.
가맹점 매출이 떨어져도 QSC 지키세요. 매출이 올라도 QSC 더 잘 지키세요. 본사의 불만을 얘기해도 일단 QSC부터 먼저 지키세요. 말 그대로 기승전 QSC였죠. 제가 그때 QSC만 자꾸 얘기하고 다녔던 이유는 본사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인데요. 거의 세뇌 수준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QSC를 지키라는 말을 이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QSC는 그냥 기본이죠. 기본도 안 지키는 일부 사장님에게는 QSC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장사 열심히 하는 사장님에게도 QSC를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장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QSC 때문이 아니고요. 자리 때문입니다. 자리를 잘못 잡아서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사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은 잘 하고 계신데요. 자리가 안 좋아서 매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패전밖에는 답이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제가 신입사원 때 가맹점에 가서 자리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가맹점은 그 자리를 찾아준 저희 회사 영업사원에게 클레임을 걸었고요. 저는 영업팀이랑 저희 팀장님에게 개념 없다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가맹점 폐점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막 이렇게 혼이 났었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다시는 가맹점에 가서 자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리인데 그걸 빼고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대화에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꾸 QSC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QSC는 잘 지킬수록 더 좋은 거니까 본사에서 그걸 계속 얘기해 준다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가맹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기본이 되어 있는 사장님이 QSC를 더 잘 지킨다고 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QSC는 그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QSC만 지키면 장사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프랜차이즈가 찾아주는 점포는 믿을 게 못 됩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오픈 목표 개수가 있어요. 그 목표는 영업사원들에게 분배가 되죠.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 영업 목표라는 건 수월하게 달성할 수 없는 수치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영업사원들은 월말이 되면 실적 압박에 시달리게 돼요. 실적이 안 좋으면 상사에게 갈굼당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월급이 줄어들거나 승진해서 떨어지기도 해요.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영업사원들이 때로는 빠르게 오픈을 유도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사장님, 여기는 최고의 자리니까 놓치면 큰일 납니다. 빨리 계약하시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예비 창업자는 보통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영업사원들이 나보다는 전문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신뢰를 해버려요.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점포 선정인데 그것을 처음 보는 영업사원에게 맡긴다는 건 정말 무모한 선택인데 말이죠.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점포만 찾아서 추천해주는 영업사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영업사원이 배정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운의 영역이죠. 그래서 운을 믿기보다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영업사원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의 상권 분석 능력을 키워서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프랜차이즈의 현실에 대해 독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랜차이즈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